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정보앤 방첩TV에서 오늘은 K2 흑표전차 한 대 1차 폴란드 수출 가격은 260억 원대, 2차 360억 원대 그 의혹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 방산 수출의 의혹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K2 전차를 운영하는 육군부대에 가서 K2 전차를 직접 보고 나서 폴란드는 이 전차를 수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을 긋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제 M1 A1 중고전차 119대 정도를 긴급 수입 요청을 했고 독일에는 레오파드 2 A4 중고 44대를 긴급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관리들이 다시 폴란드를 찾아가서 싸바 한 다음에 갑자기 폴란드가 한국 K2 흑표전차를 도입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혹인데, 그리고 나서 방산 수출 1차 계약이 끝난 다음에 수출입 은행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입 은행장은 나중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찾아올 시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막 말을 가로막습니다. 여기도 바로 의혹이 심한 부분인데, 일단 먼저 수출입 은행장이 국회에서 증언하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방사는 그 나라의 재정으로 수입을 하는데,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일시적으로 많은 걸 하니까 해외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차입 방안의 하나로 이제 해외 채권 발행도 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발행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론으로 일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직접 대출로 바이오 앞으로 대출을 해줘서 이제 장기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대출 두 가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대한 이해 보증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추가로 폴란드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로봇을 할 경우에 네. 수출은행이 거기에 대기간에 참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을 일부 쓸 수도 있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출은행에 네. 너무 우리가 부담이 크지 않았냐는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하고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아까 무보를 통한 또 다른 상업금융기관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그 뭐 정책금융기관 다른 정책금융기관 참여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캐나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네, 뭐 각각의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집트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예. 수출입 은행장이 수출입 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증을 하든지 다른 외국 금융기관과 협조를 하든지 해서 방산 수출을 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데도 언론에서는 대출 부분은 일체 얘기를 안 하고 단군일의 최대의 방산 수출이다, 앞으로 방산 수출은 녹아난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전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대거 방산주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도 자신도 매입을 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출 때는 외신들이 보도를 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로 알려진 미제 M1 A2 전차가 60억 원대의 전차 포탄 수만 발, 예비 부품 포함, 그리고 교육훈련 포함해서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K2 흑표전차가 260억 원대의 수출을 하는 걸로 알려졌다. 포탄은 10만 발이고 예비 부품과 교육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던 겁니다. 포탄 수만 발 차이가 200억 원씩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한 대당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SBS에서 K2 흑표전차 180대를 2차로 수출하는데 55억 달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55억 달러 나누기 180 하면은 38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차 한 대당 380억 원이 배당이 된 건데, 여기에는 또 온갖 거를 갖다 붙였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정치 자금으로 폴란드와 한국이 나눠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대중 정권이 인도네시아와 수송기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한국 아시아 자동차의 군용 트럭을 수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 자금을 4천만 불씩 나눠 먹었다는 보도가 계속 있었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저질스럽게 비유를 한다고 쳐도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파는 창녀가 돈을 벌려고 나가 있으면서도 손님한테 몸을 파는 돈도 빌려주고 손님이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는 차비까지도 빌려주는 경우가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집중된 겁니다. 이집트도 2조 원 넘게 대출해서 K9을 수출했고 그때도 이집트가 북한에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 그 직후에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 재무부 장관이 시민단체 사람들과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무기를 구매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폴란드는 한국에서 대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짓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폴란드 재무부 차관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발표를 한 다음에 시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폴란드는 독립국가지만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라서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연합 자체에서 국가들이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런 무기 도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기를 도입했다. 그런데 무기 가격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조만간에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1순위로 유럽연합이 폴란드에 지원한 지원금 반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대출금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국수출은행에서 지원 나간 돈 그리고 보험공사에서 보증해준 지원금 이런 걸로 양쪽 나라의 정치자금은 벌써 다 지출이 돼서 사라진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 때문에 한국 방산무기가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도 폴란드하고 똑같이 대출해줘.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 수출도 대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엊그제 그런 보도를 해놓고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압력을 행사했겠죠. 아무리 정부가 막는다고 해도 한국 방송이나 한국 유튜버들 입은 막을 수 있지만 해외 언론이나 해외 유튜버 그리고 해외 밀매들의 입은 막지 못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유럽연합에서 조사가 시작되면은 한국은 방산 수출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나라로 지정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구독을 많이 해주시려고 해도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한다고 해도 노출을 시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폭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는 데까지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